단 두어 걸음도 떼기 전에 온몸이 얼어붙을 만큼 충격적인 사실, 중국 대륙이 스스로의 욕망 때문에 거대한 파괴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5월 보통이라면 봄꽃이 마지막 향기를 남기고 초여름의 따스한 기온이 살금살금 번져야 할 이때, 중국 전역에는 계절의 질서를 비웃기라도 하듯 광폭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처음에 하늘은 검푸른 먹구름으로 가득 덮였는데 그 먹구름은 마치 분노한 거인의 두 주먹처럼 부풀어 오르더니 삽시간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비바람을 토해냈습니다. 시속 130km를 훌쩍 넘기는 회오리 바람이 산맥과 평야,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휩쓸었고 콘크리트라면 믿고 살던 주택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식간에 200채가 와르르 먼지 구름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 끔찍한 붕괴 순간에 머물던 사람들의 심장은 마치 멈춰버린 듯 절규조차 잊지 못한 채 참담함 속에서 깔려버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농경지는 더 참혹했습니다. 끝없는 초록 융단처럼 자라나 도시의 식탁을 책임지던 밀과 옥수수, 채소밭이 흙탕물에 잠겨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변했습니다. 몇백만 제곱미터 일반인에게는 상상이 가닿지 않는 그 광대한 넓이가 한순간에 갈색 진흙탕으로 바뀌어버리자 농민들의 얼굴에는 흙보다 짙은 절망이 덕지덕지 들러붙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밭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소득 손실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어온 삶의 뿌리가 뽑혀나가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정부는 형식적인 위로만 건넸고 몇 줄짜리 지원책을 의조린 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도 물에 잠겨 있는데 고위 관리들은 에어컨이 빵빵한 회의실에서 통계만 계산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특히 후난성의 남쪽 평야 지역은 폭우가 시작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거대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물은 도로 경계를 삼키고 주택 담장을 무너뜨렸으며 급기야 2층 높이까지 차올라 방 안에 걸어둔 족자까지 젖게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은 허리춤까지 차오르는 흙탕물 속을 헤엄치다시피 빠져나와야 했고 일부 노인은 걸음이 늦어 창틀을 붙잡은 채 구조를 기다리다 끝내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다고 합니다. 집이 무너지는 순간 삐걱 툭 소리와 함께 천장이 내려앉자 사람들은 운명처럼 짙어진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으로 창문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베이징조차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긴 우산을 접어두곤 베이징 하늘엔 비가 드물다고 자랑하던 수도. 시민들도 그날만큼은 머리 위로 떨어지는 굵은 빗방울과 천둥 번개에 넋이 나갔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으로 폭포 같은 빗물이 쏟아져 들어와 승객 수천 명이 플랫폼에 고립됐고 도심대로는 빗물이 하수관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진기한 장면까지 연출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배가 되어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라는 풍자 어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그 글 아래에는 우프다는 댓글이 빗방울만큼이나 줄줄이 달렸습니다. 천년고도 씨안씨는 말 그대로 찢겨나갔습니다. 12급 강풍과 주먹만 한 우박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자 어느 골목에서는 600년 역사를 자랑하던 목조 건물이 처참히 부러져 내려앉았습니다. 모서리마다 새겨진 고룡의 무늬가 파편처럼 흩어졌고 관광객이 사진 찍기 좋아하던 돌계단은 우박에 깎여 거칠게 패였습니다. 공항 활주로는 거센 비바람에 이착륙이 전면 중단됐고 관제탑 창문을 두드리는 우박 소리는 마치 달리는 기차가 터널을 드나들 때 울리는 굉음처럼 귀를 짜르르 울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틀 전까지만 해도 같은 공항. 실내 바닥은 황사 먼지로 1cm 넘게 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래먼지를 겨우 쓸어내고 이제야 숨 좀 쉬겠다 하고 기지개를 켰는데 그 다음 날엔 안 그래도 금이가 있던 천장이 빗물에 쫄딱 젖어 무너질까 전전긍긍해야 했던 겁니다. 황사와 폭풍우가 서로 순번을 정하듯 중국 곳곳을 번갈아 덮친 가운데 산시성 신시에 있는 한 중고차 매장은 단 30분 만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유리 파사드와 깔끔한 물청소 바닥을 자랑하던 전시장은 돌덩이 같은 우박 세례에 순식간에 전시용 조명이 꺼졌고 차량 보닛과 루프는 마치 커다란 망치로 수십 번 내리친 듯 움푹움푹 패였습니다. 100여 대 차량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지자 주인장은 양복 상의를 벗어 던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뒤편에서 들려온 직원의 떨리는 목소리. 사장님, 피해액이 38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 한마디는 천둥보다 매섭게 그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이 비극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은 자연이 제멋대로 분노를 터뜨렸다고 믿기보다 인간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의 화살은 인공강우, 다시 말해 구름씨 뿌리기에 꽂혀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봄, 가뭄과 황사를 잠재우겠다며 산시성 일대 108곳에서 무려 268차례나 인공강우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이 막대한 숫자는 그들에게 더 많이 쏘면
더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단순 논리만 심어준 듯 보였습니다. 구름은 공짜니까 그냥 쏘고 보자는 식의 행정. 만능주의가 도리어 재앙을 키웠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산시성 기상청은 서둘러 인공강우는 우박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들은 인공씨앗은 대기 중 얼음 결정을 작게 만들어 우박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해외 기상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특히 요오드화음과 드라이아이스를 뿌려 솜털 같은 얼음 배지를 늘리는 과정은 대기가 지나치게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결정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성장시켜 골프공만 한 우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제시되어 왔습니다. 2020년 구의저우성에서 인공강우 직후 우박이 쏟아졌고 수만 대 자동차가 흠집투성이가 된 전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국은 그건 우연이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논리가 반복되자 시민들은 우연히 이렇게 자주 터지면 그것이 곧 법칙이라며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인공강우는 원래 구름이 충분히 성장했을 때 그것도 제한적인 횟수를 지켜가며 신중히 시행해야 하는 고급 과학기술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짧은 시일에 수백 차례나 그것도 광범위한 지역에 난사하다시피 요오드화음을 뿌렸습니다. 한 연구자는 구름을 금으로 착각한 행정가들의 욕심이 하늘의 균형을 무너뜨렸다고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던진 돌팔매질을 곧바로 돌려주듯 황사와 폭우, 우박과 산사태, 집안 침하라는 다층 재앙 패키지로 응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중국 대륙은 수십 년간 기적적 성장의 그늘 아래에서 환경을 철저히 희생시켜왔습니다. 초대형 공장지대는 대기를 회색빛 스모그로 뒤덮었고 거센 화학물질은 하천을 제멋대로 물들였습니다. 숲을 베어낸 산비탈은 비만 오면 속절없이 무너졌고 광산을 파헤친 지반은 거대한 싱크홀을 뱉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염과 파괴의 이력서가 수백 페이지를 넘긴 지금 자연은 그 대가를 지독하게 징수 중이라 말합니다. 작년 한 해 중국이 자연재해로 입은 경제 손실은 100조 원을 넘었고 피해 인원은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지도에서 지워진 사례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초보다 거대한 공업화를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청사진이 발표되자 학계는 경악했습니다. 또 다른 파괴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경고에 당국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회의록만 덮었습니다. 그 파괴가 국경을 넘어 우리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더 문제입니다. 중국 내륙에서 일어난 황사는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와 봄 하늘을 누렇게 물들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대기 흐름이 변덕을 부리며 남동풍과 북풍이 강해졌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작년보다 11.9% 낮아졌고 봄인데도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시민들의 기쁜 탄성이 커졌습니다. 반면 중국은 스스로 내뿜은 오염물질을 자국 하늘에서 받아내야 했고 미세먼지 농도는 9.5%나 더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대신 피해를 본 나라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본 서부 지역입니다. 한반도가 일종의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자 누렇게 뜬 먼지구름은 동중국해를 건너 일본으로 직행했습니다. 후쿠오카와 오사카 일대 학교는 운동회를 연기했고 방송국 자막에는 황사주의보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문구가 계속 떴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중국발 먼지에 갇혀버린 날씨 감옥이라며 분노했고 중국 네티즌들은 우리가 무슨 수로 날씨를 통제하냐며 맞받아쳤습니다. 그 사이에 과학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이 모든 갈등의 뿌리는 결국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뻔한 결론을 다시 적었습니다. 한편 큰 비와 바람이 잦아들면 끝날 듯 보였던 위협은 또 다른 얼굴로 찾아옵니다. 바로 오존입니다. 햇빛이 강해지면 중국에서 날아온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 합물이 한반도 상공에서 반응해 고농도 오존을 만들어냅니다. 오존은 호흡기를 자극해 천식 발작을 유발하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지난해 국내 오존주의보 발령 건수가 655건, 전년 대비 89.3% 급증한 사실은 이미 경고음에 가까웠습니다. 기상청은 기온 상승과 맑은 날씨가 겹치면 오존 농도가 더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이는 중국 동북부 산업지대가 확대될수록 더욱 심각해질 악순환을 예고합니다. 결국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비를 주문 제작하듯 뿌려대는 행정, 눈앞의 효율만 조차 자원을 삼키듯 소비하는 공업화, 그리고 그 결과물인 황사와 오존, 대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과연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국경은 지도 위 선 하나로 구분되지만 대기와 바다는 구분이 없습니다. 중국이 주사위 던지듯 기후를 조작할 때 주변국은 도박판 손님처럼 무방비로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기후위기를 인류 공동의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무분별한 인공기상 실험에 대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학적 검증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비극은 내일 우리의 도시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대륙이 자신이 만든 덫에 걸려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영상과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의 여파가 파도처럼 우리 해안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고 경계하며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남의 불행이라는 말로 외면하다가는 곧 우리 지붕 위에 떨어질 똑같은 우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무책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가 배로 되돌려주곤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와 조롱을 넘어 연대와 행동입니다. 안방 소파 위 리모컨 대신 환경을 지키려는 작은 실천이 모여야 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중국발 초대형 연쇄재앙의 뒤편에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자연을 무시한 발전은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그 파편은 국경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흉터를 남긴다는 사실 말이죠.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 속에 작게나마 경각심을 품으셨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볼 때 맑다는 말의 귀중함을 떠올리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